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큐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S&P 500은 큰 움직임 없이 3970에서 주가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차트에 대한 흐름 또한 멤버십 분들께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봉으로는 이렇게 크게 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S&P 500을 1시간짜리 차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컨티뉴에이션 패턴으로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냐 마냐에 대한 향방이 곧 결정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변수를 앞두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발표될 데이터로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ISM Manufacturing Index, ISM Price Paid 등이 있는데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은 핫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쿨하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모른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냥 분할 매수를 하는 식의 투자는 기준이 없는 투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가늠을 해보고 이에 따라 확률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확률의 연속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ISM 관련 지표들과 상관관계를 그리고 있는 지표인 구리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차트가 구리이고 여기 하얀색 차트가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는 ISM Manufacturing Price Index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ISM Manufacturing Price Index는 올라오면서 44.5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파란색 차트인 구리가 올라가면은 하얀색 차트도 함께 올라가고요. 구리가 떨어지면은 함께 떨어져 왔다는 것을 과거 패턴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흐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2022년인 지금까지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결국 함께 따라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2022년 1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구리가 꽤나 많이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반등을 해주었는데 그에 반해서 ISM Manufacturing Price Index는 아주 최근밖에 반등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냥 눈대중만 봐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리값이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이긴 했지만 그것이 ISM Manufacturing Price Index에 반영이 되는 것은 또 나중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최근 구리값의 상승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ISM Price Paid Index만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표가 된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 프랑스에서의 CPI가 나왔는데 7.2%가 갱신되면서 한때 조정을 받았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또한 CPI를 어제 발표했는데 6.1%를 갱신하면서 컨센인 5.7%보다 높은 CPI를 갱신해 주었고 2개월 연속으로 CPI가 반등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유럽 연준에서도 이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제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꾸준히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항상 들어왔던 말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면 전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방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고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으며 더구나 큰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서 분석하시는 분들 또한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큰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면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과 투자를 하지 않거나 조금만 투자하면서 분석하는 사람과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2013년에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하고 세팅을 하고 잡아나가냐에 따라서 진검승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맞춰도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멤버십 분들 위주로 가장 먼저 시기가 좋아질 때 선행 데이터들을 공유를 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독일 CPI도 발표를 합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말 중요한데 참고로 독일의 CPI 컨센은 9.0%입니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향방을 달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주가의 움직임은 옵션 시장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콜월이고요. 초록색이 바로 풋월이며 검정색은 지금 S&P 500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주가 흐름은 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벽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콜월 또는 여기 풋월이 위로 움직이면서 팽창되기도 하고 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의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벽과 벽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데이터가 쿨하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여기 검정색인 S&P 500의 주가는 4,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핫하게 나온다면은 풋월인 3,9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옵션 관련 데이터도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텔레그램에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유튜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주 업데이트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텔레그램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year US break-even inflation expectation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 지표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1월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더니 오늘날 3.44%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3월 달에도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3.44% 연준의 목표치 이상을 맴돌아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2%를 말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3.4%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며 1-year US break-even inflation expectation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3개월, 6개월짜리는 당연히 3.44%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달만 해도 장이 상승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곧 사라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가가 빠지니 이제서야 그런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은 이렇게 오늘 발표될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든 도중에 제가 딸을 잠깐 동안 봐야 해서 함께 녹화를 했는데 조금 방해가 됐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경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하락에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가장 먼저 멤버십 분들께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